여기 이제 두중은 원전 모멘텀이 또 오겠죠. 이렇게 답답하셔서 물으시는 거잖아요. 예, 말씀드릴까요? 네, 좋은데. SMR 정답이죠. SMR. 네. SMR, SMR. 그 소형 원전 있잖아요. 네. 예, 그것 때문에 그 원전 관리주는 또 올라올 거예요. 또 핫하게 주목받을 겁니다. 그 두산중공업은 이제 좀 쉬었다 가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하방으로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미 정리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또 제시다가 못 파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조금 볼멘 소리 조금 들으시면 되고요. 어쩔 수 없다. 못 팔면은 언젠간 기회가 왔을 때 다시 산다. 왜냐하면은 두산중공업이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성장성이 중요해요. 뭔가 좀 다시 또 모멘텀을 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가격 조정도 나면은 또 올라오게 될 텐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은 버텨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두산, 지주사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벤트 종료 시점을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드렸는데 그걸 또 뭐 주식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또 느슨하게 또 대응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또 이번에도 감내를 하셔야 되는 투자를 또 하시고 있는 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하브로님이 아까 이제 두산중공업도 물어보셨군요. 답변해 주셨고요. 네. 끝내려고 했는데 박영 부장님이 아이고 여러분들도 힘드시고 섭섭하니까 질문 타임을 주셔가지고 지금 쫙쫙 올라오는 저는 끝내려고 했는데 뭐 열정이 많으신 곽 부장님이 또 질문 타임을 주셔가지고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해결하세요. 네. 네? 지금 네. 뭐 물어보시는 게 많아요. 네, 몇 개만 좀 짚어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 글쎄요. OCI 좀 볼까요? OCI. OCI나 뭐 하나솔루션이나 힘드시잖아요. OCI 실적도 좋다는데. OCI는 어제도 김민수 대표도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네. 예, 했는데 참 어렵다.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OCI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요. 이제 일단 긍정적으로 좀 실적이 이번에 좀 상당히 좀 좋았어요. 예, 좋았는데 조금 약한 국면이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지금 3분기인가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 PC가 지금 봅시다. 전망 일단 실적 보시려고요? 예, 실적 네. 보실래요? 예. 지금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3분기하고 4분기는 이제 내용은 뭐 아마 답답하신 분들은 많이 리포트를 찾아봐서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3분기, 4분기 실적 베이스가 조금 안 좋아요. 흐름이 조금 약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금 쉬는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이벤트가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OCI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른 차트로 볼게요. 이게 지금 PC가 좀 그래서 OCI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대신에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은 모아가는 종목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모아가는 종목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이평선이 모아져서 하방으로 깨져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지금 친환경에 대한 정책에 대한 드라이빙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태양광도 있는 거니까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 가격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은 좀 빠졌을 때 더 사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만 좀 돈을 좀 빼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조금 약하다, 4분기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파시픽을 물어보시는 분인데 와 답답하죠 지금 그죠? 화장품들이 약한데 그나마 잘 가던 LG생건도 사실은 조금 LG생건도 하락 많이 했어요. 근데 아모레퍼시픽 리포트들 보니까 좀 부정적이고요. 화장품 네. 관련주를 어찌해야 됩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보복 소비 개념으로 해서 네.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봤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센티멘탈이 좀 깨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기대감이 한껏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상당히 좀 약한 국면을 거듭하고 있고 주가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보면은
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했습니다. 안 좋았다라는 거죠. 예, 안 좋았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은 괜찮을 거냐라고 좀 봐야 되는데요. 3분기 실적도 지금,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굳이 이제 예측되어 있는 지금 숫자로 보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2분기 때에 1123억, 요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그 3분기는 1082억. 그러니까 1123억에서 컨센서스가 1123억에서 1082억. 1분기는 얼마였죠? 1762억, 1123억, 1082억. 계속 빠지는 거죠. 그래, 빠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상방향으로 바로 가져가기 어렵고 2분기 컨센서스 하회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제 이게 아무래도 턴어라운드가 조금 뒤로 좀 늦춰지는 걸로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동종업체 대비해서 아무래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좋기 때문에 좋게는 보죠. 네, 좋게는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보셔야 되고, 지금 대응 이 정도 빠지고 있는데 그냥 들고만 있는 것은 좀 아니었다 생각되는데, 지금은 주봉상으로 제가 화면을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봉 차트 열어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손절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 오히려 기다렸다가 더 사는 전략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제가 자꾸 숫자를 세는데요. 네. 저 이제 그 주식회사 각부장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왜 자꾸 숫자를 세는지 아실 거예요. 이 피보나치 수열로 봤을 때, 요렇게 50에서 60% 정도까지 주가가 빠지면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거나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요. 요 밑으로 빠지면 과매도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위치에 오고 난 뒤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포인트가 나와주면은 추가 매수를 취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살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상을 봐야 되겠죠. 수급과 차트를 보시면서 내용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과감하게 낮추어서 수익을 내고 추세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